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행동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약이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줄남의 명언 중에서 수많은 명언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명언, 국민영수증 때 이야기했던 거고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명언이다라고 생각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수익률 1% 올리는 노력보다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바로 수익률 100%다라는 명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근검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뭐 아껴서 얼마나 돈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급 가난이 밀려오고 있는 경기 침체 시대에 왜 절약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눈앞에 급격하게 다가온 경기 침체의 그늘,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마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15년 만에 지금 전체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정말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낸다? 와, 이거는 저도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휴대폰 S23까지도 부진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위기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 동안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행동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반면에 이런 경기 침체의 그늘 속에서도 소비의 플렉스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 폭발, 여행객이 100배 폭증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국경제 TV 보도를 보면요. 와, 이 인천공항의 모습이 지금 인천공항 가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딱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데 한쪽에서는 여행 가느라고 난리. 이게 뭐냐? 사실 이게 문화지체 현상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내가 바로 눈앞에 경기 침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때 재미있는, 뭐 이걸 재미있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톡 내용을 보시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 담비 같은 감각적 쾌락 추구하고 1,200원 마이너스 돼 있는데 감각적 쾌락 추구가 뭔가 봤더니 아이스크림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럴싸한 이름 붙이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스크림 1,200원 사 먹은 거에도 반응들이 보면은 그럴싸한 이름 붙이지 말고 소확행으로 포장하지 말고 뭐 이런 약간의 회초리. 자, 이게 뭐냐 봤더니 최근에 경기 침체로 등장한 오픈 채팅방 거지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지방, 이게 뭔가 봤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타디 카페에서 5,000원을 사용했다라는 글이 올라오자마자 곧장 사치다. 집에서 공부해라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끔한 회초리가 물론 이제 불특정 다수 오픈 채팅방이니까 자, 그런데 누구한테 혼나든 이렇게 따끔하게 혼나면서 뭐 반성도 하지만 약간의 재미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렇지 하면서 또 정신도 좀 차리는 뭐 그런 오픈 채팅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하도 심해서 택시를 타려고 한다라는 말에 튼튼한 두 다리를 두고 왜 택시를 타냐? 두 다리로 걷자라며 재미있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물가 기조에 악기자의 어떤 열풍이 불면서 요런 어떤 그 거지방 요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 궁상맞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뭐 진짜 이거를 자학을 하거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진짜로 야단치는 것도 있지만 일상 중에 지친 상황을 좀 재미있게
좀 승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응원과 격려를 받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거지방이 아니겠느냐. 사실 돈줄남이 회초리 토크를 하지 않습니까? 좀 혼나야 된다, 돈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이런 오픈 채팅방에서 내가 자칫 과소비, 과소비까지는 아닌데도 이렇게 작은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혼나면서 뭔가 깨닫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를 이제 애교로 여러분들도 봐주셔야지. 이걸 뭐 진짜 뭐 100% 리얼로 받아들이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나 그만큼 지금 우리한테 놓여있는 경기 침체 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절약이다. 근검 절약이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치어에 출연을 해서 절약이 투자보다 실제로 수익률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왜 투자보다 절약이 수익률이 좋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절약은 100% 확정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투자다라고 하면은 항상 투자에 따라붙는 게 뭐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은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그려지는 사실은 기대치에 불과한 거죠. 미래의 불확실한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내가 불필요한 돈을 안 쓰고 절약하면 그것은 100% 현재 확정 수익률입니다. 뇌는 말이죠. 이미 5만 원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5만 원을 안 썼다면 그 5만 원은 실제로 번 돈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 내가 어떤 곳에 이렇게 소비를 한 것을 내돈내산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걸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 그대로 나의 소득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실제 가치를 따질 때 실제 효용보다는 기대값에 의한 효용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대값이라는 게 뭡니까? 기대값에 의해서 실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대 때의 거울을 봤을 때 얼굴, 30대 때의 거울을 봤을 때 얼굴, 40대의 거울을 봤을 때 얼굴 다 다릅니다. 20대 분들은 만약에 내가 한 70, 80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나는 진짜 그 얼굴 못 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70세, 80세가 돼도 거울을 보면은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20세에 있는 분이 내가 만약에 늙어서 80, 90, 70, 80에 그 얼굴이 된다면 난 용납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거울 못 볼 것 같다라고 하지만 세월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계속 낮춰준다는 거죠. 그 나이 먹으면 그 나이에 맞는 기대값으로 낮춰주니까 70세의 노인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가치, 효용은 기대에서 나온다. 결국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100% 수익률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절약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게 있죠. 투자는 뭐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를 시작하고 아마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시장만 열리면, 장만 열리면 계속 업무 시간에든 점심 시간에든 휴식 시간에든 계속 손에서 핸드폰을 놓고 일비일희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오르면 조금 기분 좋다가 떨어지면 한숨 나오고. 자, 여러분 이것도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정신, 감정의 소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스트레스, 정신, 감정의 소모도 코스트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줄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스트레스도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차감한다면 투자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결국 조울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조울증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조울증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면 그건 진짜 사이코시스,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일 수 있지만 그 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조울 증상이 나타나는, 막 갑자기 좋았다, 갑자기 뭐 풀이 죽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가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잖아요. 양극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엄청 좋다가, 엄청 우울했다가. 이게 반복되면 결국은 진짜 조울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투자는 이렇게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소모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현무 씨를 세치어서 이제 야단을 쳤더니 그죠? 제가 야단치고 했던 말이 뭐냐면 MZ 여러분 주식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어. 이 얘기를 들으면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악성 댓글을 달 수도 있는데 제가 MZ 여러분들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지금이 주식할 때가 아니다, 주식할 때다를 떠나서 그 귀중한 시간을 휴대폰을 보면서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과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에 써라. 휴대폰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정말 주식 투자를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하겠죠. 그분들은 뭐 돈줄남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세이브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약하면 자꾸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자, 왜 절약이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냐?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을 낮춰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쓴 셈 치고 저축과 투자라는 게 있었죠. 쓴 셈 치고가 뭐냐? 어딘가에 쓸 돈이 있었는데 안 쓰게 됐을 때 그 돈으로 저축하거나 그 돈으로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킹 통장에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그걸로 주식을 사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내가 10만 원을 쓰려고 했던 건데 안 쓰게 됐어. 그러면 왠지 이거 1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안 쓰게 됐으면 이 10만 원이 공돈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만약에 저축을 하거나 그 돈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죠? 어차피 뭐 없어질 돈이었는데 혹시 그 주식을 산 돈이 조금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억울할 이유가 없는 거가 된다. 그리고 뭐 불교거나 기독교거나 이렇게 종교가 있는 분들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 그럴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돈을 쓰려고 했는데 안 쓰게 됐을 때 그 돈으로 헌금을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막 의무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쓸 돈을 안 쓰게 됐을 때 그 돈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쓴 셈 치고 저축과 투자, 쓴 셈 치고 뭐 좋은 일에 쓰는 헌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기대값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재테크도 다 재테크나 행복이나 모두 다 상대 가치의 게임입니다. 자, 돈줄남이 늘 강조드리는 거 있죠.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00점짜리 시험지를 맞으면 엄마들한테 자랑을 하죠. 그러나 엄마는 항상 좋아하다가도 마지막에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니네 반에서 100점 몇 명이나 맞았니? 라는 이야기를 꼭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엄마는 100점의 절대 가치보다는 100점의 상대 가치를 더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도 행복도 결국은 상대 가치의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 과신과 통제가 어려운 투기적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절약이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에는 아무런 숫자가 없죠. 자, 이 숫자가 없는 이 그래프는 10년 동안의 주가 지수입니다. 자, 이건 미국의 나스닥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똑같이 10년짜리 수익률을 갖다 대본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코스피의 10년간의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골이 깊은 거나 아니면 산이 높은 거를 보자면 코스피가 더 다이나믹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과거의 주식시장은 말이죠.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5년 전에는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도 좀 있을 텐데 5년 전에는 그 기업을 분석하면 돼요.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기업이 돈을 지금 어떻게 버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마디로 실질 소득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투기적인 수요가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년 전부터 5년 그 전과 최근의 몇 년간의 주식시장을 보시면
사실 그 종목이 오르는 이유가 그 종목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에코 프로 BM이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주가를 가지고 제가 퍼가 이미 굉장히 높고 이미 그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듯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댓글에 어떤 분이 퍼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다.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금은 어떤 기업의 개별적인 그 성장이나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투기적 성향으로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워낙 금리가 낮은 시기로 10년 이상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가 과거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기적 수요가 시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코스닥이 비투 과열주의보가 나왔죠.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의 순매수 금액 절반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지금은 기업의 성장이나 소득 성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당히 투기적 성향이 강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결국 지금 여기 이제 보도에 보시면요. 뭐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 읽진 않겠는데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돈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기적 성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 수익률보다는 당분간은 절약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절약이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이죠. 절약은 예측 가능한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5만 원, 10만 원을 절약을 했다. 그러면 5만 원, 10만 원을 당분간 내가 어떻게 적립을 하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2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테라와 루나의 치명적인 결함,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대표로 되어 있는 권도영 씨가 해외에서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보도를 보셨을 텐데 이렇게 투기적 성향이 강한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다 보면 근로 의욕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코인에 투자해갖고 뭐 100% 먹었다, 200% 먹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학자금 벌려고 편의점에서 막 일한다. 그 얼마죠? 9,160원이죠. 최근 시급이. 그거 벌려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코인 해가지고 그냥 쉽게 돈 벌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죠. 불행의 근원은 바로 불확실성에 있는 겁니다. 결국 불행의 근원은 불확실성을 쫓는 데 있다. 그럼 행복의 근원은 뭐죠? 바로 예측 가능한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아무리 내가 단박에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측 가능한 걸음을 걷는 것,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돈줄남의 레슨은 말이죠. 오늘의 레슨은 절약하면서 얻는 삶의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던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삶의 영감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축을 해서 3년 만에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돈을 모으고 나니까 자동차를 안 사더라라는 얘기죠. 왜 안 사나 봤더니 3년간 저축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3년간 저축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갖고 어떤 데다 다시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돈줄남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는 바로 일단 1억을 모으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절약하고 저축하는 사람한테는 그 저축이 만기가 될 때쯤 되면
정말 저축을 시작할 때 없었던 영감이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제가 1억 모으기를 강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억 모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1억 모으고 나서 물어봐라. 자, 왜 그러느냐? 1억 모으는 동안 그들은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절약이 왜 투자보다 이 시대에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 경제 위기 상황을 근검 절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노력으로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